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해볼까요? 결국에는 저는 좀 우려했던 게 네. 이란, 이스라엘이 너무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미사일을 네. 몇 방을 쏜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딱 나서더니 진짜 끝났습니다. 전쟁이. 진짜 휴전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트럼프식 양자 휴전책이 먹혔다라는 타이틀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중동 정세 그리고 단순히 이 중동 정세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란 이스라엘에서 대해서 이스라엘을 규탄하지 않고 이란을 규탄해야 된다. G7도 공동으로 이란을 규탄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대체 뭐하냐. 추미애는 뭐하냐. 이런 말을 했던 게 이란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음에는 중국 대만이고 네. 그 다음에는 북한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까지 저희가 좀 오늘 가능하다면 이제 좀 네네. 얘기를 해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명확한 신호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테러리스트 집단들에게 명확한 신호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뭐 지금 이란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뭐 하마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시리아에서 이번에 IS가 또 테러를 맞아요.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그들에게 명확한 신호가 됐을 수 있다. 그들이 또 위협을 느꼈을 수 있겠다. 불안과 긴장을 느꼈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양자 휴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또 민주당과 그 리버럴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면 미국이 뭐 패권을 가지고 억지로 만든 평화이기 때문에 금방 깨질 것이다라는 희망 고문을 외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 그런 발언 네. 주장들을 해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휴전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있어서 그 각 양국이 이제 확실하게 본인들의 의지를 가지고 휴전 협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미국이 조치한 것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타격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방국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었고 그리고 지금 뭐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직접 밝힌 바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핵시설, 핵 세력과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란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전 세계의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세력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한 경고 사인, 경고 메시지가 됐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힘을 지금 썼던 이유는 패권을 확장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만약에 양안전쟁이 발생할 시에는 이게 정말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중국 통제가 최우선이라고 트럼프 정부 초기에 취임하자마자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주요 인사들이 계속 밝힌 것처럼 결국의 최종 목적은 대중 견제인 것인데 근데 이게 패권 다툼 때문이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이 어떤 식으로 전 세계의 자유를 위협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우방국들의 각각 차이나타운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와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시위를 할 때 그런 집회 같은 것들을 또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만약 지적을 받으면 전 세계를 중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중국인들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전 세계의 중국화가 그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나라 이름 중국도 결국에 그런 중화 사상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라는 그 명분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로 국제 정세가 더 험악해지게 된다면 우방국 간의 결속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힘에 의한 평화가 어떤 것인지 실천을 통해서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라는 게 과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활용이 돼야 되는 건데 딱 적정량을 맞췄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내부에도 좌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임기 시작한 날부터 거기도 똑같아요. 민노총처럼 계속 뭐 트럼프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주장한 세력들도 있는데 오늘 탄핵안이 기각됐어요. 네. 심지어 미국 민주당의 절반이 넘는 숫자도 그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미국이 부럽다고 느낀 것은 민주당에 몸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국에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그 뿌리 자체가 정말 이런 단어 쓰고 싶지도 않지만 반미. 종북 주사파, 반미 정서를 그냥 감정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20대 때 반미 정서를 감정으로
온몸으로 막 배우고 그걸 온몸으로 표출했던 정청래,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뿌리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안보 이슈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정상 기능을 할 수가 없는 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지금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오면 그렇게 돼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정을 함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굉장히 지지 기반이 좀 공고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판단은 저는 정말 힘의 적정량을 조절해서 잘했던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조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힘에 의한 평화가 무조건 잘못된 것처럼 세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6.25 때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힘이 있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우리의 자유와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번 사례에서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제가 6.25 전쟁 75주년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제가 한 번 더 거듭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 얘기가 계속 사실 우리나라는 좀 언론들이 신기한 게 네. 중국 이슈에 대해서 좀 눈을 흐리는 그런 언론들이 몇몇 보입니다. 많죠. 대놓고 보여요. 네. 근데 이 중국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심각하다고 다른 외신들은 대서특필할 정도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음. 스파이, 산업 스파이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군 시설 몰래 드론으로 촬영해가지고 적발되고 심지어는 몇 년 전에 비밀 경찰서도 우리나라에 네. 도저히 있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의 이런 스파이, 소위 말하는 간첩들이 전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또 오늘도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면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탔었던 미국 항공모함에 지금 중국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왔던 중국 간첩들이 지금 불법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학생들 이슈는 우리 지난 12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그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구속됐어요. 네, 그렇지만 다행이네요. 지금 현행 간첩법상 민주당이 반대해서 작년 12월 3일에 무산되었던 현행 간첩법상 간첩법으로는 중국인을 처벌할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뭐 불법 촬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다른 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 내에 뭐 북한 간첩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간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재명의 당선 이래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만은 간첩법 개정은 정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여당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공당으로서 그런 주장을 하겠다면 간첩법 개정은 지금이라도 좀 추진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증명 검사를 한번 받기를 바랍니다. 국민들 앞에 한번 증명해 보이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해당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이 되기는 했는데 그 유학생들은 지금 그냥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한 명은 또 불구속 입건, 한 명은 또 불구속 입건이 됐네요. 한 명은 또 불구속이에요? 네, 2명은 구속이 됐고 한 명은 불구속 입건이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대한민국 안보시설 지금 국정원도 그렇고 주요 공강들도 그렇고 다 촬영하는 거 지금 우리가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도 실시간으로 있었어요. 12월 말 1월 달에 제주 공강 촬영했던 맞아요. 저희 그때 방송에서 네. 다룬 기억이 납니다. 네, 한두 건이 아니었죠. 네. 서해에 불법 구조물 설치하고 계속해서 중국의 위협이 들이닥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을 했었던 겁니다. 맞아요. 대한민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게 우리 우방국과의 이슈로도 번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여주셨던 것처럼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이게 무단 촬영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모르실 수 있는데 안보시설 무단 촬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주요한 안보적으로 의미를 갖는 주요한 시설들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도 촬영을 했었고요. 이 사람들이 항공모함도 촬영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고 지금 진행 중인 재판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문재인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사드 기밀을 중국 측에 그리고 한국에 사드 반대한다는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시민단체라는 그 단어 저는 틀렸다고 봐요. 본인들의 어용 단체 측에 유출한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재명 정부라고 해서 이런 재판이나 여러 가지 중대한 사안들이 덮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지금 재판이 중단되긴 했지만 대북 송금 관련해서 네. 있지 않습니까 혐의가? 네, 사실 불법 대북 송금 이슈가 있는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국가 원수라면 다른 나라에서 과연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함께 저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할까 좀 우려되긴 해요. 네, 사실 정말 러프하게 말하면 심한 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는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인물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순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들의 정체성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견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많이 목소리를 냈던 청년들이 낙담을 많이 했던 걸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알게 된 사실은 명확한 사실들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국 간첩 문제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절대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을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정부 내에서도 우리 세대들이 주도권을 잡을 때 반드시 정상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다. 절대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공부하고 그들이 숨기려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늘 백지원 대변인이 한 말씀 중에 뭐 굉장히 주옥 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이 내용만큼은 널리 확산을 시켜야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유튜브 쇼츠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널리 그냥 공유하셔도 됩니다. 공유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만 않는다면은 그렇게 공유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백지원 대변인의 말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간첩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하라고 계속 압박을 넣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본인들이 중국 간첩이랑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면 간첩법 개정을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쌓아나갔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한번 언급하고 싶은 게, 민주당이나 저쪽은 세력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표적이 되거나 본인들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면 딱 표적을 찍어서 왜곡된 쇼츠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뭐 시사인에 출연했었던 거나 최근에도 당했잖아요. 네, 최근에 JTBC에 출연을 했을 때도 본인들 마음대로 편집을 해서 마치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뭐 실패자인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비추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던데, 그런 것들에도 속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논리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도 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이념적인 전쟁, 이념 헤게몬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한 세대 헤게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4050 분들 중에서도 좌파가 아닌 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요. 이것은 일종의 세대 헤게몬이라고 보는 것이, 특히 지금 90년대생들은 굉장히 저는 착취당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짓밟힌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민이 92년생인가요? 맞아요. 91년생인가요? 90년대일 겁니다, 아마. 네네, 예. 조민이 딱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입을 치를 때쯤 해서 대입 제도가 엉망진창이 됐었고, 성적보다 배경이 중요한 사회가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런 계급주의 같은 것들이 갑자기 눈앞에 들이닥쳤었습니다.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불공정을 우리는 사회 시스템이 공정할 것이라고 여기고 정말 많이 단군일의 최대 교육을 받은 세대였는데, 우리가 딱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부딪히려고 하니까 불공정이라는 벽이 있었어요. 그걸 온몸으로 느꼈던 세대인데, 계속해서 세대가 착취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금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연금 개혁 관련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나요? 반영이 되었나요? 젊은 국회의원이라고 한 사람들이 뭘 했나요? 한 거 없거든요. 퇴직금도 이제 뭐 연금으로 한다는 네.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짓밟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 세대가 벌어들이는 돈을 계속 빼앗아 갈 겁니다. 그걸 계속 빼앗아 가서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배불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우리 세대가 여러 가지로 서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지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제가 항상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위기감을 느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누군가 구원자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이제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당이 흘러가는 모습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로 정치가 참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우리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플레이어가 되자. 네, 아니,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세대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가 우리 세대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세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세대가 스스로 일종의 정치 세력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좌파 기득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세뇌해 왔던 그 진보 기득권에 일그러지고 왜곡된 세계관에 갇혀 있는 젊은 여성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야말로 여성을 고깃덩이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계관에서 벗어날 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보수 우파가 이야기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그 가치가요. 사실 여성을 또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경제적으로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갖고 사고할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젊은 여성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특히 대학생들이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광고하고 이제 좀 마무리할 건데요. 네. 광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펜앤마이크와 광동제약 콜라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광동에서 정말 후기가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제품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정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한 박스 1개월 분량에 25,000원, 세 박스 3개월 분량에 66,000원이고 구매하실 때는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문의전화 1661-6915, 1661-6915 전화 주시면은 정말 간단하게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 코멘트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과 좌익 기득권들이 세뇌하는 방식은 가장 그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배급입니다. 예. 기본 소득 아닙니다. 단어 자체가 그 소득일 수가 없어요. 그 왜곡된 언어 도단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자꾸 그런 식으로 길들여지게 되면 국민이 아니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당한 국민이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런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들이 계속해서 배급하고 그런 식의 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계속 개개인의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의 경제적 자유를 계속 박탈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5만 원 받는 것보다 25만 원 세금을 안 내는 게 개인에게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기억을 하시고 스스로의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경제적 자유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노바디님, 그리고 김상진님, 민주야 나는님, 초심으로님, 나뭇잎처럼님, 그리고 솔방울님, 훈이야님, 자유인님, 여의도 도지사님, 박상숙님, 그리고 김경수님, 배용대님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백지원 대변인의 백발백중 시즌2 시청을 해주셨는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방송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